나에게 생활문화예술이란 일상에서 즐기는 모든 예술활동입니다. 동네 안에서 편하게 걸어가서 그곳에 있는 시설에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가며 뜨개질, 바느질, 그림 이런 일상의 활동들을 하며 즐기는 문화 향유가 생활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문화란 나, 우리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문화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고 또 우리와 우리가 모여서 모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활문화를 통해서 그런 즐거운 소통의 경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생활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향 시그널 트립 진행을 맡고 있는 이선철입니다. 네, 오늘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 생활 일상 속에서 문화를 잘 향유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중요한데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이른바 워킹 그룹의 핵심 멤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이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이라고는 이제 재단에서 부르신다는데 정식 명칭은 꽤 길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경기 권역 생활문화 교류 및 확산 연계 사업. 이게 제목은 뭐 엄청난데요. 그리고 별명이 있어요. 별명 고향 생활문화 이삭줍기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관한 자료를 좀 미리 보니까 인상 깊은 표현이나 어떤 시스템을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른바 워킹 그룹의 구축인 것 같습니다. 영어를 쓰니까 좀 그렇지만 제가 해석하는 실제 저의 인식은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장 관련이 많으신 분들 뭐 이런 정도로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센터장님부터 하시겠어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주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금 운영받고 있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희 주요 커뮤니티 센터는 그 지하 보도를 유휴 공간이죠. 안 쓰는 지하 보도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재활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엽역에 있지만 3호선 주엽역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고양시 전체의 주민들의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현식 선생님도 소개를 좀 네.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수색단 정현식이라고 하고요. 지역에서 문화예술로 삶의 재발견이라는 비전으로 예술가와 문화기획자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 사인분들이 같이 좀 공통적으로 즐거운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기획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혹시 요번에 지금 재단과 관련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정현식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모임을 시작했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생활문화 관련된 문화기획자나 이렇게 센터장님 같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문화 관련된 고양시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모이는 자리를 최근에 가졌고요. 네. 그 자리를 아마 이제 지속적으로 재단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고양시의 그런 생활문화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는 네트워크 자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트워킹도 하고 교육도 하고 네, 뭐 네, 그런 네. 건가요? 네네. 대부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기획하고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센터장님 포함해서 네, 네. 또 지역에서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기획자 또 공간 청년들 포함해서 네, 공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첫 모임을 가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또 이제 모여서 같이 또 어떤 교육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받으면서 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께서는 뭐 이 재단과 관련해서 하시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말씀하신 프로그램 프로젝트에도 네. 지금 참가는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저는 실은 작년 재작년 그 고양문화재단에서 마을 거점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동네 안에 있는 거점 공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지원을 해주셔갖고 네. 2019년, 20년 이렇게 해서 2년 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를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네. 적극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이번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예. 출연하시는 분들께 꼭 물어보게 되는, 여쭤보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 고향의 시민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고향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고양시 제가 거주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25년이요? 예, 실은 저처럼 아마 고양시에는 예전에 25년 전에 20년 그때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분들이 이제 원주민이 됐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 지역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인문학을 하거나 모임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그분들이 벌써 이렇게 동아리나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돼갖고 서로 신뢰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 아, 고양시가 사람이 진짜 좋구나. 사람이. 예, 네. 저는 뭐 남들 얘기할 때는 고양시 분들이 교육 수준이 높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자연환경도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저는 고양시 분들이 특히 오래 사신 분들도 그렇지만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로 배려도 좀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저도 앞으로 더 살게 된다면 아마 그런 점에 이끌려가고 더 살 것 같습니다. 네, 네. 고향이 높을 고의 빛 양자인데 그런 따뜻함이 또 있다고 들리네요. 선생님 어떻게 좋은 점 뭐 아니면 좋은 점, 네 나쁜 점, 나쁜 점도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장단점 네, 그런 장단점. 네, 네. 네. 일단 처음에 고양시 왔을 때 진짜 되게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이제 2009년도, 10년도에 이제 능곡이라는 지역에 연애할 당시 지금 이제 그 장모님이 살고 계신 공간인데 네, 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능곡 구 능곡역을 보면서 비어 있는 그 구 능곡역을 보면서 아 저기가 문화공간이 됐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부터 해왔고 근데 이게 현실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코레일에서 고양시가 그 공간 매입을 해가지고 지역의 문화공간 지금 토당 문화 플랫폼이라고 해서 네. 지금 지역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되게 많다는 걸 좀 느꼈던 점에 지금도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고양시에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실제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고양시가 이제 바로 서울 근교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드타운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도 서울에서 활동하고 고양시에서는 해보고 싶은데 해볼 기회가 많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단점이지만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렇게 생활문화 관련된 프로젝트나 또 다양한 기회가 조금 더 생긴다면은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입관에는 조금 신도시는 그런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이나 공동체 의식이 좀 약할 것이다라는 그 우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더 그게 돈독하니까 좋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나름대로 추억을 또 말씀하시고 네. 보통 아주 오래된 도시나 뭐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른바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뭐 갈등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또 신도시이니까 또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선생님 혹시 그런데 그런 살고 있는 지역이 농촌 지역은 아니시죠? 고향 예, 안에서? 저희는 일산 주염역이 3호선 거의 끝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는 네네. 아파트 단지 쪽으로 다 둘려 있는 곳에 그러시죠. 살고 네. 있는데 저희도 작년에 그 텃밭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지만은 이렇게 텃밭에서 나오는 작물들을 그 로컬에서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매주 화요일 날 오후 시간을 택해 가지고서는 작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딱 되면
그 텃밭에서 이렇게 만든 작물, 막걸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다 갖고 나와갖고 그 저희가 그 지하도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네. 지하도 입구에서 그런 것들을 팔고 하는 것들을 좀 작년에 했고요. 네. 지금 내년에 이제 정상화가 된다면 네.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너무 농촌 얘기를 하는데 6시 내 고향처럼 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의도는 그렇게 생활문화라는 것이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또 영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일상에서 문화 아닌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재단이 주최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재단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고향문화재단에 뭐 바라는 바가 있다든지 뭐 제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의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건 좀 마땅치 않다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그런 거 얘기하라고 만든 자리니까 편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먼저. 지금도 지금 생활문화 예술 파트를 준비하셔가지고 네, 진짜 네. 애 많이 쓰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많이들 도와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 안에서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금 생활문화예술 거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공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재단에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강좌나 이런 강의 아니면 일회성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에 많이 집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가르치는 활동은 뭐 재단도 있고 요새는 주민자치센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도 있는데 그분들이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는 역할 그게 작년에 했었던 마을 거점 사업일 거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들이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하나 더 바란다면 아까 베드타운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은 밤에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생활문화예술 강좌나 동아리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새는 왜 본래 캐릭터가 아니라 부캐라 그러죠. 부캐. 예. 부캐. 부캐를 그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 네. 그런 파트까지도 좀 네. 신경도 좀 써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단에 뭔가 바라는 바 있을 때 힐끔힐끔 카메라를 보시는데 어차피 다 보실 카메라가. 겁니다. 네네네. 네. 고향이 이제 부캐의 도시가 되어야겠군요. 이제.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예. 생활문화의 취지가 그런 게 또 있으니까. 뭐, 저는 예.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카메라 보면서. 네. 저는 고양시 처음에 왔을 때 그 고양시의 공연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공연 네. 시설이나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주로 하는 방향성이 어떤 그런 공연, 그다음 관리 이런 쪽에 더 치중되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그런 생활문화 관련된 모임도 시작이 됐고 또 그렇게 그러면서 고양시에서도 이제 생활문화 관련된 그런 지역과 그런 활동들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됐다고 너무 반가웠던 그런 네.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그런 그 생활문화가 또 잘 되기 위해서는 저는 문화기획자나 또 그런 걸 매개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도 작년에 이제 이렇게 직접 해주셨.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을 되살리게 하시네요. 네, 그랬군요. 그런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이 또 고양시에서 시작이 되면서 그런 중요성도 놓치지 않고 또 이게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작년의 기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지금 생활문화 관련된 그런 거에 또 힘을 많이 실어 주셔갖고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기획들 그다음에 그런 방향성을 계속 그 팀에서 저희 모임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들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이 많이 되는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지금까지 쭉 좋은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예. 마지막 순서로 생각하시고 뭐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든지 예.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편하게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벌써 2년 차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나 동아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2년 사이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다 사라지고 해체되고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들 지금 기대는 하고 있어요. 내년엔 나아지겠지. 내년에 좀 더 이 활동을 다 하겠지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고향문화재단이나 고양시 특히 뭐 다 우리 모두 다 바라는 것들처럼 저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예술을 즐겨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고향문화재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또 마지막으로 더 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네. 또 정리를 더 해야 더 할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고양시에서 이슈 중에 하나가 한예종 유치한다는 게 굉장히 맞아요. 큰 네. 그 네. 이슈인데 그 사실 그런 하드웨어 물론 이제 그 한예종이 유치되면 다양한 인재나 뭐 예술가 뭐 분들이 모이긴 하겠지만 그 하드웨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 자체가. 근데 앞에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또 그 생활문화에 관련된 참여할 수 있는 뭐 예술가, 문화기획자 그리고 그거 진짜 같이 즐기시고 같이 하실 수 있는 시민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예종 유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그 생활문화나 고양시의 문화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네. 네. 훌륭한 전문 예술가가 많이 사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공간적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향유하고 또 자체적인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고맙습니다. 하시는 일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칭으로 고양시 생활문화 이삭줍기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광역시나 기초도시 보면 생활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고양시가 지금 100만이 넘었는데 고양시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 관련돼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나 그 팀들이 없었습니다. 생활예술팀이라는 게 생기면서 고양시에도 드디어 이제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활성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중장기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짜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역사가 깊지 않다가 보니까 저희가 필요했던 건 뭐냐면 실제로 고양시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중장기 정책도 좀 짜고 담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생활문화 고양시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 것인가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공간 운영자분들, 그다음에 기획자분들, 그다음에 활동가분들을 모여서 저희가 오킹 그룹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3개월이나 4개월 동안 저희가 생활문화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보고 성과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뤄내야겠다는 생각들을 해서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착수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9개 공간분들, 기획자분들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자문과 기획자분들을 해서 총 12분이 같이 시작을 해서 이제 12월까지 총 10차례에 대해서 워킹 그룹으로 진행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년부터는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